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청와대 참모는 기소가 돼도 사표를 미루고 자리를 보존한다. 어떻게 이렇게 숨길 게 그리 많은가? 이런 제아의 사설자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요 며칠 전에 청와대 이광철, 소위 실세 중에 실세죠. 실세 중에 실세, 이광철 청와대 실세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사표를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일한 이 비서관 행정관으로 들어와가지고 물론 민변 변호사입니다. 민변입니다. 민정수석도 민변 변호사고 이분도 민변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도 민변 출신입니다. 네. 이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청와대 내 실세로 통했습니다. 과거부터. 청와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대통령 가족까지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정작 관리를 해야 되는 특별감찰관은 공석으로 지금 4년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왜 그 임명을 안 할까요? 그것도 또한 의문입니다. 이 이광철 비서관이 다치면은 이 정부의 비리나 불법이 드러날 수 있다고 이 사설자는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아니 비판합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석을 합니다. 이 비서관 이광철 비서관이 다치면 이 정부의 비리나 불법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최대한 곁에 두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사설자는 상당히 냉철한 이성과 지성으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감정이 전혀 없고 격정이 전혀 없는 냉정한 냉철한 글입니다. 이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울산 공작 사건으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문 대통령 30년 친구 당선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하고 부처를 동원해서 공약 지원을 해준 혐의입니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국정상황실장을 아주 참 머리가 좋으니까 하겠죠. 하는데 이 울산 공작 사건 때문에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석이가. 그런데 문 대통령은 30년 친구 당선, 그게 지금 울산시장 아닙니까? 이 30년 친구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하고 부처를 동원해 공약 지원을 해준 혐의를 지금 대통령이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진석이가 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공작 사건으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울산 사건이 문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문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돼 있지만 문 대통령의 30년 지후 친구다. 또 뭐 어떻다 하는 그 지금 공소 사실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 비리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렇게 크게 큰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에서는 이 약속이 안 지켜지냐고 이 사설자는 지적을 합니다. 일단 인사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혜숙 인사수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김혜숙 이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명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죠. 인사수석 말입니다. 여당까지 경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사수석을 여당도 바꿔라. 여당까지 너 지금 이 경질을 해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김외숙 수석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여당 민주당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겠죠. 문 대통령 시각에서 보면은 1992년 법무법인 부산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측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자르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이 사설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
한번 보시죠. 에, 이렇게 울산 사건이 문 대통령으로 이렇게 향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이러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이 사설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중립을 위반한 중대 범죄인데 버젓이 요직에 그대로 앉아 있다 이겁니다. 이진석이가. 그 이유는 뭘까? 해답을 그렇게 내립니다. 울산 사건이 문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결국 이제 인사참사 책임자로 이제 지목된 사람이 인사수석인데 여성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당까지 바꿔달라고, 이 인사수석 골치 아프다 좀 바꿔달라 이렇게 경질을 요구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김수석에게는 문제가 없다 하고 딱 자른다는 겁니다. 왜? 이분은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산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측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자르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가치 기준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 대통령이 떠날 때를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지, 뭐 지금 대통령이 막강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인데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을까? 그런다고 들을 수 있을까? 그런다고 듣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듣습니다. 또 뭐 1992년부터 그건 뭐 몇십 년입니까? 한 30년을 함께 인연을 맺었는데 그 측근을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그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청와대 참모가 기소가 돼도 사표를 미루고 자리를 보존하고 숨길 게 왜 그렇게 많을까라는 이 사설자의 이 바로 물음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 문제에 맞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이 무엇이냐?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제대로 대한민국 헌법이 작동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얼마나 행복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얼마나 막강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이 군, 막강한 세계의 군대였습니다. 강군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얼마나 투철하고 감히 대한민국을 누가 넘봤습니까? 지금은 넘보는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북한, 중국 공산당, 이 대한민국 아주 그냥 사면초가 됐습니다. 코로나, 우한 코로나도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그냥 다 들어왔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난 1년, 2년, 3년 아주 힘들었습니다. 자, 내일 새벽 다시 대한민국의 태양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태양, 자유민주주의의 태양, 시장경제의 태양, 국가안보 한미동맹의 태양, 다 모든 것을 품고 거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3월 9일 선거입니다. 자, 선택을 해서 단일화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안 사람이든 한 사람 딱 내면 글로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은 글로 가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강건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